옛날 실비 잘 가입했다, 잘 드러났다.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건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고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손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596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중요한 보험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는 실손보험 들어놨으니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걱정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요.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노후 지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어떤 실비가 효율적일지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상태나 경제 여력, 노후 대비 정도, 또 유전자와 가족력도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근 실손보험 5세대 개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가입 시기마다 보장도, 구조도, 가격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중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 혹은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입니다. 앞에서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조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조건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시기에 판매하는 실비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을 재가입 주기라고 합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3에서 5년 갱신, 재가입 주기가 없었고요. 2세대 가입자분들은 13년 4월 이전까지 1년 갱신, 재가입 주기는 없었고 13년 4월 가입자분들부터 15년에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3세대 역시 1년 갱신 15년 재가입으로 동일한 조건이었고요. 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비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1년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26년 7월에 최초로 재가입 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5세대 실비는 4세대와 마찬가지로 1년 갱신 5년 재가입 주기를 보여줍니다. 이번 자기부담금은 1세대 때는 없었고 2세대 실비부터 10%의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 늘어나 20%를 내게 변경됐고요. 3세대 때는 그대로 유지, 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비에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변경. 5세대 실비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 5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중 50만 원은 급여 치료, 50만 원은 비급여 치료였다고 하면 1세대는 100만 원을 거의 다 돌려받지만 5세대는 급여 자기부담금 20%니까 10만 원,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30%니까 15만 원, 총 25만 원을 내고 나머지 7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갈수록 자기부담금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구나. 무조건 옛날 실비가 좋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어서 통원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세대나 병원의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이번 자기부담금처럼 퍼센트로 결정이 되는데요. 1세대 5,000원부터 5세대 5만원 또는 급여 20%, 비급여 30%, 비중증 비급여 50%로 점점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특이사항으로는 1세대 실비의 경우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나 가입 시기별로 조건이 상이하고요. 2세대 실비부터 표준화가 되어 동일 시기에 가입했다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몇 차례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3세대 실비부터 비급여 치료 중 비급여 3종이라고도 불리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만들어졌고요.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연간 100회로 제한되었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사라졌으며 일정 금액 이상 비급여 청구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5세대 실비에서는 사라졌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시 신설되었는데 중증 치료나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종합병원 입원 치료비가 비급여로만 5천만 원이 나왔다면 원래 내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은 1,500만 원이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500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0만 원을 더 부담한다는 거죠.
10% 이하였던 자기부담금이 20%, 30%,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할증이 될 수도 있다니. 하지만 예실비가 무조건 좋다는 건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좋은 조건에는 그만큼 비싼 가격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1세대 실비가 4749원일 때 5세대 실비는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 예상되고 나는 돈을 억만금 내도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료를 2배 내고 2배 보장을 받는다면 그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셈입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절반 정도가 아니라 절반의 절반, 아니 그 이하일 수도 있다면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청구액이 월등히 큰 분들이라면 옛날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병원도 가지 않고 건강한데 갱신되어 높아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면서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현재 65%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며 100명 중 상위 9명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누군가는 크게 다치거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겁니다. 이분들께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만약 과장이나 허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더 타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자료 3.1억 건 중 서면 검증이 가능한 1.1억 건을 선별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장되지 않는 상병을 다른 상병으로 청구했다거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했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 외에도 뻐근하다는 이유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거나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아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모든 실비보험료에 이런 부정수급자의 의료비용이 녹아있겠지만 4세대나 5세대 실비는 상대적으로 덜 녹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인데다가 4세대 실비의 연간 비급여 청구 100회 제한이나 5세대 실비의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 일부 제한 등 모두 부정수급을 막는 데 꽤나 효과적인 정책들이에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65%의 사람들,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어도 정말 소액만을 청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태 안 하던 보험금 청구를 갑자기 그것도 비급여만 연간 100건 이상 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즉 건강관리를 잘 하시거나 타고난 건강한 체질이라거나 특별한 가족력도 없으시다거나 하는 분들은 요즘 실비로 갈아타는 게 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1, 2세대 실비보다 3, 4세대가 더 높은 경과 손해율을 보여줬고요. 이 말은 보험사들이 3세대와 4세대 실비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현재 가입한 실비를 되도록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실비를 잘 가입했다, 잘 드러났다.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비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실비의 손해율도 지금보다 낮았고 여러분도 지금보다 젊으셨을 테니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예전 같지 않죠. 실비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드러났다는 평가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실비 가입자분들 중 병원을 자주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건강한 분들이라면 전환을 고려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셔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전환하고 난 뒤에 암이 발생해서 큰 치료비가 든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분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세대 실비는 4세대에 비해 30에서 50% 저렴하다고 했으니 보수적으로 30%만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세대 실비가 4749원일 때 5세대 실비는 약 20% 수준인 8387원이 나오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 이 정도지만 60세 이상 연령대에 계신 분 기준으로 1세대 실비가 15만원이라면 5세대는 3만원 정도의 가격일 겁니다. 15만원과 3만원, 한 달에 12만원 차이고 1년에 144만원, 10년이면 144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큰 병이 생겨서 치료비가 급여 1000만원, 비급여 1000만원에서 총 2000만원가량 들었다. 그렇다면 1세대 실비는 2000만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요. 5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800만원, 비급여 700만원에서 총 1500만원을 보장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5세대 실비에서는 보험료로 아낀 돈만 1440만원이었고 결과적으로 지출은 1세대가 훨씬 컸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비가 급여 2천만원, 비급여 2천만원에서 총 4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세대 실비는 대부분 돌려받을 거고요. 5세대 실비는 급여 1,600, 비급여 1,400 해서 3천만 원 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월 보험료에서 1,440만 원을 아꼈기 때문에 여전히 5세대 실비가 조금 더 경제적이었어요. 물론 평소에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신다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실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세대, 5세대 실비는 절대 악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적 건강한 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어차피 언젠가 전환을 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야 아끼는 보험료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5세대 실비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앞서 세대별로 간단하게 비교해드리긴 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전환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5세대 실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기부담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로 기존 실비와 비슷한 수준이고, 외래에 대해서는 건보 본인부담금과 연동되는데요. 건강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통상 20%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이 9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담하는 게 90%면 보험을 왜 가입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1년 365일 중 365회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2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4세대 실비에서 비급여에 대해 사라졌던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시 신설되는 건데요. 다만 1, 2, 3세대 실비처럼 연간 200만 원 한도가 아닌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용 시 연간 500만 원 한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도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급여 청구량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약 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은 거라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5세대 실비가 추진되고 개편되는 가장 큰 목적은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증이 아닌데도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할증이라는 페널티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확대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께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 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떠돌아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받고 재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해지되고 실비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병원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한데 비싼 실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이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옛날 실비를 유지하냐,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지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갈아타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병원을 많이 다니는 분들, 특히 비급여 치료가 중심이시라면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보험료가 현재 부담이 되신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전환을 하면 안 된다,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듣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정답인 겁니다. 제3자는 내 상황도 모르고 알아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만큼 내 보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상황에 맞춰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서 발표한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관련 고민이 정말 많으신데 주변 분들께도 오늘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